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기업, 바로 원풍물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의류회사 같은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미래를 꿈꾸는 아주 특별한 정체성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 정반대의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인 우리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원통물산은요,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까먹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왜 의류회사의 운명이 바이오에 달려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이 회사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왼쪽을 보세요. 의류 사업. 이건 회사의 몸통인데 사실상 구조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현금을 계속 태우고만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바이오 투자는 이 회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 가치를 결정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는 과거, 다른 하나는 미래.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원풍물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일단 안 좋은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회사의 몸통, 이 암울한 의료사업도의 재무 상태부터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 표가 바로 그 암울한 현실입니다. 매출이 1년 만에 25% 넘게 뚝 떨어졌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영업 손실이에요. 46억 손실이 1년 만에 82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건 사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프로 보니까 확 와닿으시죠? 1년 사이에 영업 손실이 무려 75%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에 빠져버린 거죠. 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구조적 역마진 상태.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본업의 절망 속에서 회사의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줄 바이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92%. 그냥 숫자 같지만 이게 원풍물산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원풍물산이 투자한 미국 바이오 기업 렐마다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 보여준 전체 반응률입니다. 임상 이상에서 92%라는 반응률이 나왔다는 건데 이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엄청난 임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만 환자가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시장이고요. 특히 기존 치료법이 듣지 않는 환자들한테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 바로 촉매제가 2026년 상반기에 딱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상 3상 개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FDA의 태도예요. FDA가 렘마다의 임상 3상을 대조군 없이 그냥 진행하는 단일군 임상으로 허가해줬거든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약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차가운 현실, 바로 이 회사의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함정의 이름, 바로 오버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규모 주식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잠재적인 매물이 주가의 발목을 딱 잡고 놔주질 않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풍물산은 과거부터 만성적으로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에 의존해 왔어요. 2013년, 2018년 계속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법을 써온 겁니다. 이 오버행을 더 지독하게 만드는 게 바로 리픽싱이라는 조항인데요. 이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자들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도 같이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가가 겨우 회복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주가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천장을 만들어 놓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꿈도 있고 함정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턴 아주 구체적인 매매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표가 우리의 행동 계획입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우리가 진입할 만한 매수 구간은 410원에서 45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이 역사적인 최저점 부근이라 더 이상 빠지기 힘든 강력한 지지선 역혈을 하거든요. 여기서 분할로 접근하는 겁니다. 1차 목표가는 500원에서 550원, 단기 저항선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고요. 만약 램마다의 임상 성공이라는 큰 그림을 본다면 2차 목표가는 900원 이상으로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손절 라인입니다. 380원. 이 가격이 무너지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합니다. 결국 원풍물산 투자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92%라는 바이오의 꿈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오버행이라는 치명적인 함정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극단적인 위험과 기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